네,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 자, 오늘은 월스트리트와 블룸버그, 그리고 최근 미국 경제 미디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AI가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오면 대한민국은 좋아질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그 AI가 오히려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미국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연결해서 팩트 기반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AI가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이거는 월스트리트의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AI is distorting practically everything about the economy. AI가 경제의 모든 것을 왜곡하고 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AI가 단순히 산업 하나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 전체 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I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리케인처럼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지금 미국 경제에서는 투자, 주식시장, 무역적자, 전력시장, 노동시장, 금리, 인플레이션 거의 모든 것이 AI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더 힘들다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왜 비판적으로 생각할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미국 2026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약 2%. 그런데 AI 관련 부분 성장률은요, 무려 31%입니다. 반면에 AI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는 거의 정체 수준이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AI 메가캡 몇 개 기업이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즉,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이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AI는 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중산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인데 월세 오르죠? 전기요금 오르고 생활 물가는 계속 부담된다 이겁니다. AI 메가캡은 저렇게 돈을 버는데 서민 최강 경제는 팍팍해지는 구조.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자, AI 메가캡이 미국 증시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요. 사실상 AI 메가캡 중심 시장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이란 전쟁 이후에도 미국 매그니스펜트 7, 즉 AI 중심 빅테크 7개 기업이 시가총액의 무려 3조 달러 증가했습니다. 3조 달러. 이거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 수준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대한민국 GDP의 거의 2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문제는 그 돈이 시장 전체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AI 기업에 집중된다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는요, 지금 AI 시대의 상징 같은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지금 약 5조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독일의 GDP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니, 한 기업의 가치가 세계 주요 국가 경제 규모와 맞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닙니다. AI 시대에는 국가보다는 플랫폼 기업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은 지금 경제를 이렇게 부릅니다. K자형 경제. K자형 경제. 이게 뭘까요? 위쪽은 AI로 폭등하고요. 아래쪽은 침체하는 이러한 미국의 현실을 말하는 K자형 경제입니다. 미국의 전략가 짐 폴스는 AI 기술 부문이 GDP의 13%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성장 기여도는 28%에 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87%는 연 1% 성장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게 바로 AI가 경제를 왜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AI가 생산성을 높이니까 물가를 낮춰줄 것이다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AI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왜일까요? AI는 엄청난 전기를 먹습니다.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GPU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냉각 설비가 필요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AI 중심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2025년에만 50% 급증했습니다. 또 다른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2026년 1050테라와트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1000테라와트라고 하면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 1000테라와트라는 양은요,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즉, AI 서버가 이제는 국가급 전기를 먹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IT 산업이 아닙니다. 전력 산업이고 국가 인프라 산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오르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를 보면요. 미국 가정용 전기 요금이 2025년에 7.1%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AI 데이터 센터 영향으로 인해서요. 전기 요금 인플레이션이 2026년과 2027년에도 6%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즉, AI 기업들은 돈 벌고 있는데 정작 서민 전기 요금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등에서는 주민들이 전기요금 상승, 물 부족, 환경 문제, 지역 전력망 부담 등을 이유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타에서는요, 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유타 전체보다 더 많은 전기를 먹는다. 이런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자, AI가 지금 단순한 IT 산업이 아니라 지역 전력망과 생활비를 흔드는 산업, 이렇게 포지셔닝 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는 결국 데이터, 반도체, 전력, 냉각, 송전망을 가진 국가와 기업이 유리해지기 때문. 지금 미국에서는 전력망 자체가 흔들린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전력신뢰도협회 NERC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 안정성을 위협한다면서 최고 수준 경고 레벨 3를 발령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략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정전의 위험도 있고 송전망 부족, 전력망 불안정 이러한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원전, 천연가스, 송전망,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이러한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는 전기를 가진 나라가 이기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는 부의 양극화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AI의 붐은 부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왜냐? AI 시대는 GPU를 가진 기업, 데이터를 가진 기업, 자본을 가진 기업,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AI 시대에 중산층 무너진다. 이러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자, 이제 대한민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AI 공급망 핵심 국가입니다. 미국이 AI 두뇌라면 대한민국은 첨단 칩의 생산 기지이고요. 한국은 HBM, 메모리 반도체, AI 서버의 핵심 부품 기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미국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르는데 서민 인생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어떨까요?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이죠. 그래서 AI 관련 기업만 폭등하고 반면에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지방경제나 청년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식 K자형 경제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메가캡은 폭등하고 있는데 일반 인생 경기는 침체하고 있는 이러한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 패권이 있습니다. 세계 자본을 쥐고 있고요. 빅테크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AI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전력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요. 게다가 노동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AI 시대에는요. 전력, 원전, 송전망, 제조업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단지는요. 이미 도시급 전력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만으로도 수백 메가와트급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삼성 평택 같은 초대형 캠퍼스는 사실상 작은 도시 하나가 전기를 쓰는 수준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전체 전기 요금 부담도 연간 약 3조 원, 삼성전자 전체 전기 요금이 연간 약 3조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AI 시대 반도체 공장은요, 거대한 전력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원전, 송전망, 전력 인프라 논쟁보다는 정쟁과 포퓰리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 이거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세계 투자자들이 이거를 한국 생산 안정성 리스크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 핵심은 안정적 공급, 안정적 생산, 안정적 전력. 이렇게 공급과 생산과 전력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산 차질 리스크가 커지면 세계 자본은 한국 시장을 할인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이렇게 생각하죠. 한국 기술 좋은데 정치와 제도가 너무 불안하다. 바로 그 순간 한국 시장에는 다시 할인표가 붙는 겁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진짜 해야 할 것, 그래서 중요한 건 돈 푸는 정책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전력망 투자입니다. 원전을 확대하는 것이며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 제조업 자동화하고 AI 기반 생산성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즉 AI 시대에는 국가 전략, 새로운 혁신적인 국가 전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공항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것을 공항경제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공항을 그냥 비행기 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AI 시대의 공항은요. 물류, 관광, 데이터, 소비, MRO, UAM, K컬처가 결합되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플랫폼입니다. 특히 인천공항, 김해공항, 가덕도 논쟁은 단순한 공항 문제는 아니죠. 대한민국 미래 소비 경제 구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AI 시대에 누가 어떻게 살아남느냐입니다. 미국은 지금 AI를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로봇, 자동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있고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고 반기업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AI는 대한민국의 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준비 못하면 AI는 부의 양극화, 물가 상승, 전력의 위기,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동시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AI를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를 AI 시대에 어떻게 제대로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으로 연결되고요. 경제는 결국 민생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세상 참 불안하고 답답한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나라 걱정하고 대한민국 방향 이렇게 고민하는 국민들, 그리고 조수진 정통우파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정통우파 TV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판을 읽는 눈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깊은 정치 해부와 경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수진 정통우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